내 남편, 바람났어요. 반드시 그 현장을 잡아야 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어느 늦은 오후, 우리 흥신소. 아니, 특수문제 해결 사무소라고 해두자. 아무튼 그곳에 한 여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름은 강지수, 나이는 40을 갓 넘겼을까. 값비싼 트렌치코트에 기품 있는 진주 목걸이를 했지만 그 너머로 숨길 수 없는 깊은 피로와 뭔지 모를 도끼가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어쩌면 복수심일지도. 그녀는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가방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우리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남편, 차민준. 명망 있는 건축설계 사무소의 대표라고 했다. 최근 몇 달간 그의 행동이 수상쩍어졌다는 것이 강지수의 주장이었다.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긴급회의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가끔은 자점을 훌쩍 넘겨 들어오기도 했고 그의 옷에서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풍겼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가 샤워하는 사이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야, 오늘 최고였어. 또 보고 싶어?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전 시내 중심가의 호텔 발렌타인으로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했다.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그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 동영상, 뭐든 좋아요. 때도 박도 못할 증거를 찾아주세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 빈털터리로 만들 겁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단순한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듯했다. 유책 배우자. 그래, 그녀는 남편을 완벽한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까지 증오하는 걸까? 단순한 배신감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 나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고급스러운 차림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날카롭게 다듬어진 손톱이 눈에 들어왔다. 알겠습니다. 강지수 씨, 차민준 씨의 일정과 주로 가는 장소, 그리고 의심되는 날짜와 시간대를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남편의 일주일치 동선과 회사 정보, 차량 번호까지 빼곡히 적힌 리스트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이 순간을 준비했을까? 그녀의 눈빛에서 섬뜩한 지루함이 느껴졌다. 이 의뢰,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나는 표정 변화 없이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다. 조사는 내일부터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2주 후에 결과를 보고 드리죠. 강지수는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선 뒤 나는 창밖의 빗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5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그리고 의심과 배신. 과연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강지수,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아주 많이. 이 사건, 어쩐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 강한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강지수의 지도함, 그 인연에 숨겨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그토록 남편 차민준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는 그 의문을 안고 차민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의 회사인 스페이스 넥서스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요즘 가장 핫하다는 건축 디자인 그룹이었다. 대표인 차민준은 업계에서도 실력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인물로 통했다. 과연 그의 사생활도 완벽할까? 이 질문,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인다면 오히려 더 의심스러울까? 아니면 안심할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라. 이봐, 김 팀장. 차민준, 이 남자. 보통 내기가 아닌데? 일주일 내내 붙어 다녔는데 먼지 하나 안 나와. 내 파트너이자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김동철 팀장이 잔뜩 지친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의 말대로였다. 차민준의 일상은 그야말로 모범시민 그 자체였다. 아침 일찍 최고급 스포츠 세단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몰고 회사로 향하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현장 답사. 가끔 있는 저녁 약속도 대부분 남자 건축가들이나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었다. 우리는 그의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회사와 집 주변의 CCTV 사각지대까지 커버하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심지어 그의 단골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즐겨 찾는 레스토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이렇다 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신용카드 내역, 통신 기록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흥업소나 호텔 결제 내역은커녕 의심스러운 선물 구입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혹시 현금만 사용하는 건 아닐까 싶어 그의 은행 계좌 흐름까지 파악했지만 거액의 현금 인출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는 전혀 없었다. 정말 강지수의 오해였을까? 아니면 차민준이 상상 이상으로 치밀한 걸까?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는 우리의 감시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듯했다. 이런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파고들 것인가?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차민준이 청담동의 한적한 브런치 카페 오텔드 파리에서 젊은 여성과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다. 드디어 꼬리가 잡힌 건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즉시 옆 테이블에 위장 잠입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녀는 스페이스 넥서스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윤세라 실장이었다. 그녀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차민준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들은 새로 시작하는 제주도 서귀포의 대규모 복합 리조트 오션 드림 팰리스 프로젝트의 디자인 컨셉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대표님, 이번 로비 디자인은 좀 더 과감한 곡선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기존에 정형화된 틀을 깨고 싶습니다. 윤세라 실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차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윤 실장. 하지만 예산 초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죠? 그들의 대화 내용은 지극히 업무적이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역시 존경과 신뢰만이 담겨 있을 뿐 그 이상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페 주변을 배회하며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지 살폈지만 그들은 2시간가량 업무 이야기만 나누다 각자의 차를 타고 헤어졌다. 그 주 주말 차민준은 부산 국제건축 페스티벌 참석을 위해 SRT 특실에 몸을 실었다. 우리 팀원 2명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붙었다. 물론 발은 승객으로 위장한 채였다. 부산역에 도착한 그는 곧장 백스코 컨퍼런스 홀로 향했고 기조연설자로 나서 열정적인 강연을 펼쳤다. 저녁에는 주최 측에서 마련한 해운대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했다. 물론 혼자였다. 우리는 호텔 복도 CCTV까지 확보하여 밤새 그의 객실 출입 여부를 감시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객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말끔한 모습으로 컨퍼런스에 다시 참석했고 오후에는 서울행 SRT에 올랐다. 이쯤 되니 혼란스러웠다. 강지수가 봤다는 호텔 앞에서의 남편과 의문의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강지수의 주장이 사실일까? 아니면 차민준의 결백이 진실일까? 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조사가 시작된 지 열흘째 되던 날 강지수로부터 거의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다. 어떻게 될까요? 뭔가 나온 거 있어요? 확실한 사진이나 영상, 뭐든 좋아요. 그 인간이 발뺌 못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초조함을 넘어 거의 히스테릭하게 들렸다. 마치 사냥감을 코앞에 둔 맹수처럼 그녀는 증거를 갈망했다. 심지어 혹시 더블린 가든이나 라벨르 같은 호텔은 안 가보셨어요? 그런 데서 미래를 즐길 수도 있잖아요. 라며 구체적인 호텔 이름까지 언급하며 우리를 떠보는 듯한 느낌마저 주었다.
그녀가 언급한 호텔들은 모두 강남의 최고급 부티크 호텔들이었고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은밀한 만남을 위한 장소로 알려진 곳들이었다. 남편의 불륜을 잡고 싶어 하는 아내의 절박함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마치 정해진 답을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구심을 안겨주었다. 혹시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를 이용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닐까? 2주간의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사무실에 모여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사진, 영상, 통화 기록, 카드 내역. 어디에도 차민준의 불륜을 의심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 그의 일상은 너무나도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회사와 집, 그리고 가끔 있는 공식적인 미팅 장소 외에는 별다른 동선이 없었다. 팀장님, 이건 아무래도 강지수 씨의 오해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김 팀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약간의 허탈함마저 어려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강지수의 확신에 찬 태도와 우리가 찾아낸 깨끗한 결과 사이의 괴리가 너무도 컸다. 혹시 차민준에게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밀 통로나 은신처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강지수가 꾸며낸 정교한 연극의 의도일까? 결국 우리는 차민준의 불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음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강지수에게 연락했다. 약속된 시간에 사무실에 나타난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화려한 샤넬 시트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숨길 수 없는 기대감이 흘러넘쳤다. 결과는요? 그 인간, 벌미 잡혔죠?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숨가쁘게 물었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녀의 온 신경은 내 입술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준비한 보고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강지수 씨, 지난 2주간 차민준 씨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얼굴에서 화사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봄날의 햇살이 갑자기 폭풍우에 휩쓸린 것처럼. 하지만 불륜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잘 다듬어진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다음 순간 그녀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말도 안 돼. 당신들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호텔 발렌타인. 그 앞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갈라졌고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주말 출장 역시 사실로 확인되었고요. 내가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칠게 손을 내저었다. 됐어요. 더 이상 당신들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알아볼 테니까. 그녀는 핸드백을 낚아채듯 들고는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김 팀장과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보통 의뢰인들은 배우자의 결백이 밝혀지면 안도하거나 기뻐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강지수는 마치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다. 이 기묘한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녀는 왜 그토록 남편의 불륜을 원했던 것일까?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만이 더욱 커져만 갔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지수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배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강지수의 기묘한 반응, 그것은 단순한 실망감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감정의 폭발이었을까? 그녀가 떠난 후 김 팀장과 나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 사건 뭔가 더 파헤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 역시 동감이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강지수가 그토록 확신했던 호텔 발렌타인에서의 목격담. 그녀의 진술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지만 우리가 확보한 차민준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혹시 강지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차민준에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것일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리고 2주 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남자가 우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초췌한 얼굴에 깊게 팬 다크서클,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누가 봐도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바로 차민준, 강지수의 남편이었다. 그렇다. 상황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이막이 오르듯이. 이전 의뢰인의 표적이 새로운 의뢰인으로 등장하다니.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흔치 않다. 아니, 거의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의 등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 의심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제 아내, 강지수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차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일말의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아내에게 일어난 기이한 변화들을 상세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강지수에게서 들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러나 어딘가 섬뜩하게 맞물리는 퍼즐 조각 같았다. 여러분,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갑자기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감시라고 생각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시길. 이 남자, 차민준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상당한 공포를 느끼는 듯했다. 차민준의 이야기에 따르면 강지수는 몇 달 전부터 이유 없이 외출이 잦아졌다고 한다. 필라테스 수업, 오랜만에 동창 모임, 백화점 쇼핑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집에 돌아올 때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날이 많았다. 쇼킹을 했다면서도 새로 산 물건을 보여주는 법이 없었고 운동을 다녀왔다면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뽀송뽀송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그녀가 즐겨 찾던 압구정의 W 필라테스에 문의해본 결과 최근 2달간 그녀의 출석 기록은 전무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휴대폰은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나 샤워를 할 때도 가지고 들어갔다. 전화벨이 울리면 황급히 다른 방으로 뛰어가 소곤거렸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그의 시선을 피해 화면을 가리기 급급했다. 마치 국가 1급 비밀이라도 다루는 사람처럼. 한 번은 그가 누구랑 그렇게 비밀스럽게 통화해? 라고 묻자 강지수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부부 사이에 상관할 바 아니라니. 뭔가 단단히 잘못 뛰어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얼마 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민준은 괴로운 듯 말을 이었다. 제 작업실에 있던 제 아내의 오래된 루이비통 스피디 백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제가 결혼 초에 선물했던 그녀가 무척 아끼던 가방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최신상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악어 가죽으로 만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모델이었죠. 차민준이 그 가방에 대해 묻자 강지수는 친구에게 헐갑에 넘겨받았다며 얼버무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 친구라는 사람은 이미 몇 년 전 해외로 이민해 간 상태였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아내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과연 그 값비싼 명품백은 어디서 난 것일까? 혹시 스폰서라도 생긴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수입원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날카로운 추리를 펼쳐주시길. 이 버킨백, 단순한 가방이 아닌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강지수가 갑자기 차민준의 사생활에 경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의 퇴근 시간을 매일 체크하고 저녁 약속이라도 있는 날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심지어 만나는 장소의 CCTV 영상까지 요구할 기세였다고 한다. 그의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그의 행적을 캐묻는 일도 다반사였다. 스페이스 넥서스의 비서실장은 차민준에게 사모님께서 대표님 일정을 너무 꼬치꼬치 캐물으셔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라며 하소연까지 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그의 서재에서 몰래 노트북을 뒤지다가 들키기도 했고 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마치 전문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는 남편의 모든 것을 감시하려 들었다. 심지어는 제가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고 증거를 잡겠다며 윽박지르더군요. 차민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제 생각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일부러 저를 의심하는 척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매를 드는 법이니까.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강지수가 우리에게 의뢰했던 그 집요함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즉시 강지수에 대한 비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녀의 동선, 통화 내역, 주변 인물들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감시망에 들어왔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매주 화요일 오전 필라테스 수업을 간다며 집을 나선 강지수가 향한 곳은 운동센터가 아니었다. 그녀의 하얀색 벤츠 E클래스는 능숙하게 도산대로를 달려 청담동의 최고급 프라이빗 호텔 라 시에스타로 향했다. 그녀는 익숙한 듯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고 요가 매트 대신 작은 샤넬 클러치 백 하나만을 든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우리는 호텔 직원으로 위장하여 그녀의 뒤를 따랐다.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17층 스위트룸 복도에서 망설임 없이 특정 객실의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말끔한 아르마니 시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타나 그녀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누구보다도 뜨겁게 진한 키스를 나누며 객실 안으로 사라졌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강지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채널 고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로비 라운지에서 그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커피가 몇 잔째 비워졌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약 2시간이 흘렀을까? 강지수와 그 남자가 팔짱을 낀 다정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남자의 셔츠는 아침의 그 말끔함과는 달리 살짝 구겨져 있었고 강지수의 립스틱은 새로 바른 듯 더욱 선명했다. 누가 봐도 미래를 즐기고 나온 연인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로비에서도 짧은 입맞춤을 나누고는 각자의 길을 갔다. 우리는 즉시 남자의 뒤를 쫓았다. 그가 향한 곳은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형 로펌, 정앤강 법률사무소였다. 그는 그곳의 대표 변호사, 백도훈이었다. 업계에서는 승률 100%의 악마 변호사로 불리는 인물. 주는 이혼 소송, 특히 재산 분할 관련 소송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강지수와 백도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 그 이상의 가능성이 커 보였다. 어쩌면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과연 그들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차민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의 복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추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도훈 변호사.
그의 이름은 이혼 소송 바닥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악명과 명성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 승률 100%의 악마라는 결명답게 그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증거 조작, 위증 교사, 상대방 약점 후벼 파기 등 그의 추악한 전술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 그가 강지수와 내연 관계라니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다. 혹시 차민준 대표의 막대한 재산을 노린 계획적 접근은 아닐까? 이 생각 여러분도 하고 계셨으리라 믿는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닌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도 흥미로운 전개인가? 과연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자. 우리는 백도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의 과거 행적, 재산 상태,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수사망에 포착되었다. 놀랍게도 그는 강지수, 차민준과 같은 명문 S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었다. 강지수가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백도훈은 졸업반 법대생이자 학생의 간부였다고 한다. 그의 오래된 인연. 하지만 단순한 선후배 관계라고 하기엔 그들의 현재 모습은 너무나도 깊어 보였다. 마치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악연의 고리처럼. 우리는 강지수의 최근 행적을 더욱 면밀히 추적했다. 그녀는 매주 화요일 라시에스타 호텔에서의 미래 외에도 금요일 오후에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더 힐사이드를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 빌라는 백도훈의 개인 소유가 아닌 그가 대표로 있는 로펌 명의로 되어 있었다. 아마도 탈세 목적 혹은 더욱 은밀한 거래를 위한 위장의 가능성이 농후했다. 어쨌든 그들만의 비밀 아지트로 사용되는 고딜이다. 요가 매트는 완벽한 위장이었던 셈이다. 우리는 그 빌라 주변에 24시간 잠복했고 예산은 적중했다. 금요일 오후 강지수는 어김없이 더 힐사이드로 들어갔고 무려 4시간이 지난 후에야 백도훈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빌라 주차장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고 백도훈은 강지수의 허리를 감싸안은 채 그녀의 마이바흐 차량까지 에스코트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다. 강지수가 그토록 차민준의 불륜 증거를 원했던 이유, 그것을 밝혀내야만 했다. 혹시 우리가 처음 의뢰받았을 때 강지수가 제시했던 호텔 발렌타인 앞에서의 차민준 사진. 그 사진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니다. 픽셀 단위로 정밀 분석한 결과 사진 속 남성의 실루엣과 배경으로 보이는 호텔 로고의 해상도가 미세하게 달랐다. 희미하게 처리된 사진 속 남성의 얼굴. 다시 보니 차민준과 닮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느낌이었다. 특히 귀 모양과 헤어라인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만약 그 사진이 강지수와 백도훈의 만남을 찍은 후 차민준의 불륜 증거로 둔갑시킨 것이라면? 이 가설 제법 그럴싸하지 않은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댓글로 여러분의 명쾌한 분석을 기대한다. 결정적인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바로 그 주 금요일 저녁 강지수와 백도훈은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집 수려제의 가장 안쪽 결실, 복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수려제는 정재계 인사들의 비밀 회동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다. 우리는 운 좋게 바로 옆방 난시를 예약할 수 있었고 격의 최첨단 레이저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우리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젠장. 그 얼간이 같은 탐정놈들 결국 차민준 꼬리도 못 잡았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자기야? 강지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상냥하게 들려왔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백도훈은 한껏 거만해진 목소리로 나직하게 대답했다. 쯧쯧, 내가 뭘 했어. 차민준은 그런 일 저지를 위인이 못 된다니까. 이제 플랜 B로 가야지. 그 탐정 사무실에 흘린 정보들, 그리고 당신이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그 호텔 사진.
그걸로 어떻게든 차민준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냉혹함과 함께 비릿한 조소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히든카드도 있잖아. 걱정 마. 이 백도훈 변호사가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가 말한 히든카드는 무엇일까? 또 다른 조작된 증거? 아니면 혹시 차민준의 사업적 약점이라도 잡고 있는 것일까?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 백도훈이 테이블 밑으로 무언가를 건네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아주 작은 USB 메모리였다. 그는 강지수에게 눈짓하며 속삭였다. 이 안에 차민준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자료가 들어있어. 스페이스 넥서스의 비자금 내역과 탈세 정황. 이걸 적절한 시기에 터뜨리면 그는 끝이야.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강지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USB를 자신의 샤넬 백깁숙이 숨겼다. 그냥 이혼하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거 알잖아. 스페이스 넥서스 지분 15%, 그거 최소 수백억이야. 그 돈이면 우리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러니 어떻게든 차민준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다. 그들의 목표는 차민준의 재산이었다. 스페이스 넥서스는 최근 몇 년간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업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고, 차민준이 보유한 회사 지분 15%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제주도의 별장, 여러 대의 외제차. 그 모든 것이 그들의 타깃이었던 것이다. 강지수가 우리에게 의뢰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남편의 결백이 밝혀졌을 때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명분을 원했던 것이다. 이쯤 되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아닌가? 과연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 이 추악한 음모, 여러분은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는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차민준에게 모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의 사무실, 탁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화창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어두웠다. 나는 준비한 태블릿 PC를 그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강지수와 백도훈이 호텔 스위트룸으로 들어가는 모습, 한남동 빌라에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어젯밤 수려제에서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과 영상이 재생되었다. 특히 USB를 건네는 장면에서는 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차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사진 한 장 한 장, 영상 한 장면 한 장면 넘어갈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고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차올랐다. 마지막 음성 파일 재생이 끝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 그가 느꼈을 충격과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군.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과연 차민준은 이 지독한 배신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그리고 강지수와 백도훈, 그들의 탐욕스러운 음모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이 모든 것의 끝은 어디일까?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달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약속드린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악행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절대 놓치지 마시라. 차민준의 싸늘한 분노.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증거자료의 복사본을 요청했고 당장이라도 강지수와 백도훈을 찾아가 단판을 지을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만류했다. 차 대표님,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조언에 차민준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서울가정법원 제3호 조정실. 드디어 차민준과 강지수의 이혼 소송 첫 조정기일이 열렸다. 법정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원고석에는 짙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강지수와 그녀의 변호인 백도훈이, 피고석에는 담담한 표정이 차민준과 그의 변호인, 그리고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내가 앉아 있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 치열한 법정 공방, 여러분은 누구의 승리를 예상하십니까? 조정위원장의 중재 아래 먼저 강지수 측의 주장이 펼쳐졌다. 백도훈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차민준의 잦은 외박과 가정에 소홀했던 점, 그리고 강지수가 목격했다는 호텔 발렌타인에서의 불륜 정황을 강하게 어필했다. 심지어 차민준이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흘리며 그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갔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과 수군거림이 흘러나왔다. 강지수는 간간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 모습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너무나도 계산된 슬픔이랄까? 드디어 차민준 측의 반론이 시작되었다. 차민준의 변호인은 백도훈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우리가 확보한 강지수와 백도훈의 불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라 시에스타, 호텔 CCTV 영상, 한남동, 더 힐사이드에서의 사진들, 그리고 실화제에서의 비밀 대화 녹취록까지. 녹취록이 재생되는 순간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지수와 백도훈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젠장. 그 얼간이 같은 탐정놈들. 어떻게든 차민준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지수의 격앙된 목소리와 백도훈의 냉소적인 음성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백도훈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위선과 거짓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 통쾌한 반전. 여러분도 짜릿함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라. 결국 재판부는 차민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 강지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차민준의 반소를 인용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 강지수와 상간남 백도훈에게 있으며 이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강지수는 그토록 원했던 막대한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를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 두 아이의 양육권 역시 차민준에게 돌아갔고 그녀에게는 한 달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제한된 면접 교섭권만이 주어졌다. 모든 것을 잃은 강지수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까? 백도훈 변호사 역시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그는 차민준으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고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승률 100%의 악마 변호사라는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그의 로펌, 정행가는 의뢰인들의 발길이 끊겨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탐욕이 부른 파멸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나는 텅 빈 사무실 창가에 서서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심연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랑과 배신, 욕망과 복수. 그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기밀과 거짓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또 다른 사건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거짓말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